안녕하세요. 김다니엘입니다.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 소추안이 드디어 헌법재판소에 결정만 현재 남겨두고 있습니다. 180일 이내요. 헌법재판소에서는 기각이든 인용이든 반드시 그렇게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사실은 기각이나 인용까지 가지 않고요. 각하한 결정이 내려지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결의할 때요. 절차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기각이나 인용까지 가지 않고요. 그냥 각하로 결정이 내려져야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까지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까지 모든 흐름 자체가요. 정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정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요. 6명입니다. 이것은요, 정원이 원래 9명인데다 국회 목 3명을요, 국회에서 추천하지 않았어요. 대통령 임명을 못한 것입니다. 당연히 국회는요, 현재 다수당이 야당이고요. 이들이, 자기네들이 그 6명 가지고, 있으면요, 유리할 듯 해서 임명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막상 6명 체제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인용돼 갖고 윤 대통령을 파면시키려면요, 현재 6명의 재판관 모두가 찬성해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6명 전원이 모두 찬성한다는 건요, 사실 어렵거든요. 왜냐하면요, 6명의 구성원 중에요, 최소한 2명 정도는 반대표가 분명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요, 부랴부랴 공석인 3명을 현재 임명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이 주장을요, 받아서 방송국에서는요, 연일요, 6명으로 하면 되지 않는다, 9명으로 해야 된다고 또 그렇게 또 선동하고 있고요. 정말 기가 찹니다. 자, 그런데 지금 와서 공석인 3명을 임명할 수 있을까요? 헌법 111조에 보면은요,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구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은요, 대통령만이 임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요, 권한대행이지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민주당에서는요, 억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대한 선례도 분명히 있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에요. 그 당시 당대표였던 추미애가요, 2017년 2월 1일에 분명히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때 대통령 권한대행은 황교안 총리였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한대행의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은 어불성설이라고 그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또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송,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당의 박범계는요, 권한대행은 국가 원수에 지휘지 않아 헌법재판 임명은 권한이 없다, 분명히 또 그렇게 반대했고요. 같은 당 소속 박주민 의원도요, 그 당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분명히 그때 이렇게 반대를 해서 황교안 총리가 임명을 못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주장을 해서 그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석인 1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고요. 결국 8명으로 심리를 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6명밖에 되지 않고 인용이 되어서 대통령 쫓아내려면요, 6명 전원이 찬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또 공석인 3명을 임명할 수 있다고 또 그렇게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언제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을요, 사전에 임명하지 말라고 여당이 반대를 했습니까? 반대를 막 설령 했다고 해도요, 다수당이 얼마든지 임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숫자를 많이 갖고 있는 다수당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악법도 그렇게 많이 쏟아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네들이 그것이 유리할 듯 해서요, 안 한 것이 뿐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요, 불리할 듯 하니까요, 이제 와서 부랴부랴 예전에 자기네들이 주장해서 한번 탄핵 재판을 한 그런 선례도 분명히 있는데도요, 불구하고 또 이렇게 억지를 쓰는 겁니다. 이쯤 되면은요, 내로남불도 어느 정도지요. 무슨 유치원생도 아니고 기가 막힙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우리는 이 내로남불을요, 하도 많이 겪었어요. 신물이 다 날 지경입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정권을 빼앗겼지만은요, 총선에서 2번이나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 총선에도 그렇게 승리하고 나니까요, 입법 독주로 또 윤 정권 침시부터 사사건건 그렇게 국정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다수 야당이 탄핵시킨다는 그런 협박을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탄핵도 시킨다는 그 협박에 못 이겨서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또 3명을 만약에 그렇게 임명하게 되면요. 그게 분명히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또 비정상이 또 정상이 되는 겁니다. 현재 흐름이 그렇거든요.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라고 제가 그런 표현을 쓴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조국이라는 그 야당 의원 한 명을 감옥에 보내는데요. 자그마치 몇 년이나 걸렸습니까? 5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야당 대표 재판은 또 어떻습니까? 수사는 검사까지 탄핵시켜 수사를 못하게 하고요. 그렇게 방해를 했습니다. 판사를 또 구워 삼고요. 재판 지연은 또 그동안 또 얼마나 했습니까? 아직도 2심도 판결을 못 낸 채 또 지연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과사범에다가 인격 파탄자 이 한 사람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요. 3년 내내, 3년 가까이 내내요. 민주당에서는, 야당에서는요, 다수당에서는요, 자기네 그 다수당이나 그 이점을 가지고요, 방탄국회를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민생은 외면한 채 온갖 악법은 또 얼마나 많이 만들어냈습니까? 주위에 그로 인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자살을 가장한 타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죽은 사람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죄가 너무 많아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제 하늘이 더 용서치 않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조기 대선을 실시하게 되면요, 본인이 대통령도 되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 모든 사법 리스크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묻힐 것 같으니까 그동안 이렇게 대한민국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그는요, 자신이 마치 대통령인 것처럼요, 그렇게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그 나라의 도덕지수가 이렇게 떨어지고요, 어둠이 세력에 그 왕성하게 되면요, 악한 지도자가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적 교훈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요, 반드시 악한 지도자를 허락하시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요, 악한 지도자가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공식입니다. 역사적 교훈이자 성경적인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루아침 한 끼씩 금식 기도를 하자고 했던 겁니다. 일단 첫 번째 금식 기간은요, 40일 정도로 정하겠습니다. 40일이라는 것은요, 그 상징적인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제가 40일이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요, 온전한 그 40일 금식 기도가 아닙니다. 하루 아침 한 끼씩의 40일 금식 기도지만 이렇게 제가 정하겠습니다. 하루 아침 한 끼씩 금식 기도를 40일간 그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그 안에 결론이 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해제하면 됩니다. 전 일단 무기한으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날 때까지 저는 할 계획입니다. 2달이나 3달이든 어쨌든 계속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제 구독자님들 중에도 공식적으로만 해도 10여 명 정도가 아마 여기에 동참해 주신 걸로 아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달지 않고요, 동참해 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외에도 아마 전국적으로 하루 아침 한 끼 금식 외에도요, 전면적인 온전한 금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줄 압니다. 저는 그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루 한 끼씩 금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희망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혹은요, 예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모든 흐름 그 자체가요, 정상이 아니라서요, 안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금식하며 한국교회 배도와 죄악상,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께 바로 서지 못한 점을요, 눈물로 하나님께 간절히 그렇게 회개 금식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분량이요, 충분하고 진정성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가 된다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기대해도 좋을 겁니다. 반드시 이 모든 일이요, 역전되고 부정선거의 진상도 그렇게 밝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보니까요, 방송국 YTN이 이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제 KBS 정도만 부정선거에 대해서요, 다뤄주기만 한다면요,
아마 그 부정선거 문제는 아마 밝혀질 수 있다고도 저도 봅니다. 그러니까 좌파 방송국인 MBC나 JTBC 같은 데서는요, 아무리 묻어준다고 해도요, 그 KBS 정도 한 군데만 더 방송국에서 이 부정선거 문제를 들추어서요 다뤄주기만 한다면요, 이 부정선거 문제는요 아마 그 진상이 밝혀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한번 기대하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자는 겁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요 인용으로 결정이 났어요. 대통령이 쫓겨나고 악한 지도자가 만약에 등장하게 되거든요. 2025년에는요 이 땅에 전쟁이란 참혹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실제 지금요 국방안보 분야에서 구멍이 많이 나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란죄니 뭐 그래 갖고 있잖아요. 검찰과 경찰과 공수처에서요 군 수뇌부 17명이나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직무 정지시켜 버렸습니다. 군 장성 수뇌부들을요 이렇게 직무 정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국방안보 분야는요 지금 거의 마비 상태로 봐야 합니다. 이렇게 거대 야당의 행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동북아 미군의 이상 징후도 현재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도 그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고요. 대만 포위 공격 그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런 틈을 타서요 그 중국도 현재 대만을요 공격하기 위한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외적인 그 환경조차요 그렇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상황을요 북한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북한이 이런 좋은 길을 모를 리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 나라가 지금 얼만큼 위험한 상태인지요 알고 있는 사람은 너무 소수인 것 같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오죽 다급하면 제가 금식 기도를 하자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제안을 했겠습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않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